과학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딱 10분이에요. 이 영상 하나면 과학고 입시의 전체 그림 그리고 머릿속에 완성이 됩니다. 어떤 대회를 나가야 하는지, 생기부와 추천서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내신이 좀 아쉬워도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이런 것들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로 업데이트한 내용이라서 작년에 비슷한 영상 보셨던 분들도 오늘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10분 안에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방법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뒀으니까 영상 보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과학고에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득하지 않을게요. 이미 이 썸네일 보고 이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과학고의 가치는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요. 대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신이 좀 아쉬운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막막함을 갖고 클릭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 성적이 좀 아쉬우면 자꾸 아이 탓을 하게 되죠. 애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집중을 못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님 손에 정보가 없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정보를 제가 9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은 합격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걸 유튜브에서 다 풀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도 담겨 있어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핵심 포인트 하나, 연구 주제를 다른 학생 보고서에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좀 떨어졌더라도 과학고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올해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작년 로드맵에서 한 가지 방향을 바꿨어요. 무조건 대회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진짜 남는 활동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게 2026년 버전의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 잡을 때 다른 학생 보고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뭔가 검증된 좋은 주제 없을까 해서 이전 연도 대회 입상작이나 다른 학생들의 탐구 보고서를 찾아보곤 해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는 봐도 돼요. 문제는 여기서 아이디어의 뼈대까지 가져오려 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탐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가 스스로 궁금한 것을 실험해보고 결과를 정리하는 활동이에요. 웬만한 대회에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비슷한 주제는 금방 티가 난다는 얘기예요. 심사위원들은 또 이 아이디어네 하고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냐? 이거 진짜 유튜브에서 공개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전문 논문에서 아이디어의 뼈대를 가져오는 방법을 강력 추천드려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진짜 최고였어요. 이거 사실 제가 실제 연구자로 일하면서 체득한 방식이에요. 연구자들이 새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옆에서 직접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기량이 뛰어난 과학자들이 공들여서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겠죠. 탄탄한 구조 위에다가 우리 아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얹으면 완전히 좋은 탐구 주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주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영어로 된 그 어려운 논문을 중학생이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예전에는요, 그게 정말 높은 벽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벽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이스페이스라든지 Explain Paper 같은 서비스를 쓰면요, 논문 PDF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문장을 쉬운 말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특정 단어나 문장을 클릭하면 바로 설명이 뜨는 방식이라서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내용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게 그냥
AI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시켜봤을 때 효과가 확인된 방법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 되는 방법은 이미 제가 다 걸러드렸어요. 거기다가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한테 논문 내용을 붙여넣고 이 연구에서 중학생이 따라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제 잡는 법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따로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필요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나중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 꼭 메모해 두시고요. 핵심 포인트 둘,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실패담이 오히려 무기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저 욕먹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완벽하게 실수 없이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부모님이 다 해준 건가? 진짜 탐구라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시행착오, 그 삽질의 흔적이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아, 이 학생이 진짜로 탐구했구나. 그러니까 실험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숨기거나 편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담도 당당하게 어필하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실패를 어떻게 증명하냐? 방법은 간단해요. 탐구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만 써두시면 됩니다. 이거 들으시면 그게 무슨 팁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탐구 노트 때문에 합격이 갈린 사례를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단순해 보여도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거든요. 실험 날짜, 시도한 방법, 실패한 내용, 느낀 점 이걸 탐구 노트에 남겨두시면 나중에 보고서에도 그 내용을 녹여낼 수 있고 면접에서 질문을 받아도 대답이 척척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 노트 한 권이 이 아이가 정말 스스로 해냈다는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핵심 포인트 세 번째, 대회는 많이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성적이 좀 아쉬울 때는 이런 대회에서 승부를 봐야 해요. 가장 좋은 스펙은 공인된 대회 입상 경력이겠죠. 그런데 그럼 대회를 닥치는 대로 나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회라고 해서 다 같은 대회가 아니에요. 9년 동안 직접 제가 부딪히면서 이 차이를 몸으로 느꼈어요. 과학 전람회, KCF, YSC, 과학 토론대회, 융합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등등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좋은 대회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지역 대회인 경우에는 지역마다 경쟁률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결과물을 들고 나가도 어느 지역에서는 금상을 딸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탈락이 나와요. 그게 아이의 실력 차이가 아닌데 상을 못 받으면 아이가 상처받기가 쉽죠.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어려워요. 결국에 상을 탔냐 못 탔냐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의 탐구력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과학 토론 대회나 융합과학처럼 내가 주제를 직접 정할 수 없는 대회는 더 아쉬워요. 당일에 논제가 공개되고 그걸로 승부를 해야 하니까 내가 쌓아온 탐구 포트폴리오와 연결이 잘 안 돼요. 단편적인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대회는 아예 안 나가도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상을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전하고 실패하고 극복하는 과정 자체를 에피소드로 쌓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의미가 있어요. 과학고 추천서를 보시면 도전과 끈기, 실패와 극복을 서술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비록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도 그 경험이 추천인 선생님께서 그 항목을 채워주실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유튜브에서 공개해도 되나 싶은 내용인데 제가 진짜 알짜배기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하면 그 안에서 이미 실패와 극복 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학회 투고와 캐스 EF입니다. 제가
9년 동안 수백 명 학생들 결과를 직접 보면서 추린 거예요. 효과 없는 건 이미 다 빼고 차이를 만드는 것만 남긴 게 이 두 가지예요. 학회 투고는 전문 연구자 선생님들, 우리 아이 연구에 대한 진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예요. 상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돌려받은 심사 의견서체가 보물이라는 거죠. 이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를 보완하면 아이의 탐구 수준이 한 단계 확실하게 올라가고요. 그 심사 의견서체가 나중에 과학 면접에서 나오게 될 예상 질문지가 되기도 합니다. KSEF는 쉽게 말해서 청소년 과학 논문 경진 대회라는 거예요.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회인데 참가 요강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을 받으실 수 있는 폭이 넓고 기회가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1년간 다듬어온 연구를 가져가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요. 대회를 10개, 20개 나가는 것보다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강력한 스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KSEF 수상이 단순한 수상 하나 추가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수상 실적이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잘 안 그려지시죠?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따로 제가 영상으로 자세히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KSEF에서 수상을 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열리는 문의 개수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용이 꽤 방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루기가 어렵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탐구 역량에 더해서 아이만의 색깔을 보여줄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저만 알고 싶었는데요. 탐구 역량을 충분히 쌓았으면 그 다음에 아이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해요. 탐구력만 높은 아이랑 자신의 비전을 갖고 미래를 이렇게 직접 개척해 나가는 아이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과학고 입시에서도 그 차이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6년에 특별히 추천드리는 활동이 있어요. 바로 아산 유스프러너와 학생 창업 유망팀 300입니다. 제가 실제로 입시에서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신의 연구를 세상에 내놓고 아이템으로 만들어보는 창업 경진 대회예요. 이미 다수의 중학교와 유명 고등학교들이 이 대회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탐구한 주제, 논문이 있다면 오히려 거기서 더 멋지고 가능성 있는 사업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탐구가 창업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아이가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탐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보는 경험, 그 무대 위에 서보는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아무나 해볼 수는 없는 기회잖아요. 그 경험이 아이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 도전 혼자 할 수 없고 친구와 함께 합니다. 가능하다면 과학고를 지망하지 않는 친구와 함께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추천서에서 인성과 리더십 항목을 채울 수 있는 진짜 에피소드가 생겨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협업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스토리, 심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2026년 핵심 루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 2026년 핵심 루트는요, 메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투고로 탐구를 단단하게 다잡고 KSEF로 수상에 도전하되 아산 유스프러너는 학생 창업 유망팀 300으로 그 탐구를 가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보는 루트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해냈을 때 우리 아이의 생기부와 활동 실적, 수상 경력이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탐구, 자신의 연구로 세상을 바꾸려는 아이로 읽히게 된다는 겁니다. 내신이 B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탐구 활동을 반드시 입시 서류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탐구하고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생기부나 추천서에 반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러면 이 대회 실적을 생기부와 추천서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3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생기부 팁이랑은 달라요. 제가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추천서 작성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인한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대회 참가 의사를 최대한 빨리 즉시 선생님에게 문의하세요. 이거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냥 이런 순서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흐름이라도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시점이 오시면은 이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은 그때 훨씬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대회가 촉박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리면요, 허락하실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바로 여쭤봐야 생기부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회 결과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을 먼저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을 받았을 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주제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중간중간 선생님께 보고 드리면요, 추천서에 쓸 에피소드가 자연스럽게 쌓여 나간다는 거죠. 세 번째, 탐구 노트, 아까 썼던 거를 선생님께 직접 보여드리세요. 아이가 정말 스스로 손글씨로 스스로 했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면요, 추천인 선생님도 확신을 갖고 써주실 수 있거든요. 다행히 방금 말씀드린 로드맵을 따라가시면요, 자연스럽게 학교와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도 현실을 놓치지 말라고 꼭 강조하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아무리 열정적이셔도 학생 하나하나를 위해서 방과 후에 1년 내내 실험실을 잡고 프로젝트를 도와줄 시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설령 특별히 우리 아이만 챙겨주신다고 해도요, 학교 내부 활동은 이런 외부 대회에 비해서 공식적인 증빙은 약할 수 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대회 도전과 수상 실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사실 요즘은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도 선행학습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단순히 앞서 나가기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희소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제를 잡고 꾸준히 탐구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아이는 정말 희귀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실 이런 탐구활동까지 도전하는 아이는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군기락처럼 확 두드러진다면 당연히 눈에 띄고 뽑힐 수밖에 없어요. 내신 B가 있어도 탐구를 제대로 준비하면 과학고 입시에서 충분히 승산이 생겨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놨는데요, 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주나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 저는 포스텍에서 물리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고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실험과학자로 일했어요. 그리고 영국 옥스포드 대형 가속기 시설 다이아몬드에서 실험을 직접 진행했어요. 진짜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장비가 없나? 세계 최첨단 장비로 실험하는 연구자들을 옆에서 보면 장비의 격차가 곧 과학의 격차라는 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결국 실험 장치가 없으면요, 과학은 멈춰요.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와서 학생들 곁으로 간 거죠.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실험 장치, 실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생각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 일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현장에서 보니까요, 지방에 있는 멀쩡한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비싼 과외 프로그램에 몇백만 원을 쓰셨는데 결과는 아이가 과학을 아예 싫어하게 되는 아이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훨씬 즐겁게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고생길로 들어서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요. 자, 이렇게 정보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막막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랑 이걸 대체 어떻게 하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핵심은 실험장치 대여 서비스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탐구 프로젝트에 필요한 실험장치를 직접 제가 빌려드리고 장치를 대여하신 분들께만 제공되는 전용 인강도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인강을 들으시면서 실험을 진행하다가 보고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편집하는 거 정도 도움도 드리고 3D 프린팅이나 육축 CNC 같은 정밀 가공이 필요할 때는 기기 가공 서비스 지원해드려요. 추가적으로 과학고나 영재고에만 있었던 전자현미경 같은 촬영 서비스도 지원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매주 월, 수, 금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험을 함께 진행하면서 탐구노트 작성부터 선생님께 어떻게 보고 드려야 하는지까지도 흐름 전체를 함께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른 데서는 못 받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과 장비는 세계적으로도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나 LG전자 같이 큰 기업들도 참가하는 세계 최고의 박람회죠. 미국 CES 2024에서 2025년에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다 받았어요. 대한민국 교육 스타트업 중에서 연속으로 이 상을 받은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지능형 과학실 사업에도 저희 제품들이 공식 등록돼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도 공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원터치 방식의 자동화 실험 장비는 기존에 몇 달씩 걸리던 실험 세팅 과정을 훨씬 단축시켜주는 장비라는 거예요. 실제로 써본 학생들이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실험치를 청소년 연구에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다른 데서는 구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정말 제대로 과학고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이 서비스가 쉬운 일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아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변함없어요. 정말 열의를 갖고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꿈의 로드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밀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신비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했던 그 걱정이 분명 싹 사라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과학고 입시 남들과 다른 길로 준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용기 내서 도전해보세요. 이런 고급 정보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더 유익한 정보 제가 찾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